일본은 경차를 많이 타는 나라인데요. 일본 여행을 하다 보면 작고 귀여운 박스형의 자동차들이 도로를 누비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전체 차량 등록수 중 약 30에서 40%가 경차인데요. 특히 규슈, 시코쿠, 도호쿠 같은 지역에서는 경차 비율이 50%를 넘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경차 왕국이라고도 하는데요. 한때 세계에서 두 번째 경제 강국이었던 일본은 왜 작은 차를 고집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한국에선 별로 인기 없는 박스카가 일본에서 왜 경차의 대세가 된 것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일본인들이 검소하거나 실용성을 추구하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이유를 쉽고 흥미롭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경차는 국가 정책에 의해 탄생했는데요. 1940년대 전쟁에 패한 일본은 국토를 재건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그들은 폭스바겐 비틀이 대량으로 보급되는 것을 보면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동차 사용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고가 상품으로 자동차의 가격이 일반인들 연봉의 5배 이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이용했습니다. 또한 일본에는 전후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많은 차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작고 저렴한 차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차인데요. 최초의 경차는 최대 길이 2.8m, 최대 폭이 1m, 최대 엔진이 150cc 불과했으니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차였습니다. 아마 일본인들의 체격이 대부분 왜소하기 때문에 이런 사이즈의 차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경차는 작은 공간에도 주차가 가능했고 좁은 차선의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일본의 제한된 공간을 그나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일본은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한반도의 1.7배나 되는 넓은 땅에서 사는데 무슨 소리냐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만을 따져보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일본은 산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를 산악국가라고 하지만 일본은 더합니다. 일본은 국토의 73%가 산지이고 한반도는 산지가 65%인데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간에 대한 압박감은 지금도 작용해 일본의 경차는 그 어느 나라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좁게 사는데 익숙한 일본인들이라 하지만 경차의 좁은 실내가 불편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차는 어떻게 하면 크게 느껴질까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게 찾은 해법이 사각형의 박스카입니다. 천장을 높인 직사각형 형태는 개방감과 시야 확보는 물론 넓은 실내와 수납 공간까지 갖추어 인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실용적이고 가성비가 좋다 해도 일본인들이 경차를 사고 싶어서 사는 건 아닙니다. 여러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일본에는 경차가 많은데요.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차고지 증명제 때문입니다. 일본에선 1962년부터 차고지가 없으면 아예 차를 살 수가 없습니다. 주거지의 반경 2km 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차를 등록할 수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경차는 일부 지역에서 이 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주차장이 없어도 경차는 등록이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특히 땅값이 비싼 지역에서는 주차장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경차의 실용성이 더욱 돋보입니다. 또 일본은 주차 단속이 깐깐한 데다 벌금도 세고 위반 3번이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그러다 보니 차고지 증명 예외는 큰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은 인구 20만 명 이상 도시에선 경차도 차고지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도 경차는 여전히 주차 문제에서 큰 차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일본은 지진 탓에 여러 층으로 된 지하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공간이 늘 협소한 데다 땅값이 너무 비싸 놓으면 주차장 대신 기계식의 주차 타워가 많은데요. 이 경우 크기와 무게에 제한이 있어 아무래도 경차가 훨씬 유리합니다. 또 좁은 길에서 주차를 조금만 잘못해도 가차 없이 벌금을 물게 되니
작은 경차가 더 선호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료를 내기 싫으면 단독 주택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땅이 일정 크기 이상이면 세금 폭탄이라 일본인들이 사는 곳은 대개 협소주택입니다. 그러니 이런 작은 집에 차를 주차하려면 경차 외엔 대안이 없기도 합니다. 일본은 자동차를 보유하는데 돈이 정말 많이 드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일본에서 경차가 인기 많은 두 번째 이유는 압도적인 세금 혜택 때문입니다. 경차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세금이 저렴하다는 것인데요. 일본에서는 자동차세가 배기량 기준으로 매겨지는데 경차는 660cc 이하로 분류되어 세금이 매우 낮습니다. 경차의 자동차세가 10만 원 정도인데 일반 승용차는 3배 정도로 비쌉니다. 특히 일본에서 자동차를 유지할 때 가장 큰 부담 중에 하나가 자동차 검사인데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일본에서는 차량 무게에 따라 중량제 세금이 붙습니다. 검사가 매우 까다로워서 최소한의 부품 교체만으로도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경차는 일반 자동차에 비해 저렴합니다. 또한 연비도 일반 승용차보다 2배 높고 보험료, 등록세도 싸며 비싼 고속도로 통행료도 할인받을 수 있으니 웬만한 부자가 아니고서는 경차를 모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일본인들은 차를 오래 타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차를 5만 킬로 이상 타는 사람이 드문데요. 자동차의 연식이 오래될수록 자동차세가 늘어나고 무엇보다 자동차 검사비가 폭증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새 차를 사야 하니 상대적으로 싼 경차가 인기 있는 건 당연합니다. 게다가 일본은 20년 이상 월급이 제자리이나 차 가격은 2배 가깝게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차가 대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에서 경차가 인기 많은 세 번째 이유는 좁은 도로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도로 폭이 좁은 지역이 많은데요. 특히 미로처럼 얽혀있는 주택가의 골목은 굉장히 좁은 곳이 많습니다. 이런 골목에서는 여성뿐 아니라 갈수록 늘어나는 노년 운전자들에게 경차만이 해답입니다. 일본은 대중교통 수단이 은근히 불편한 나라입니다. 특히 도심을 벗어난 외곽이라면 차 없는 생활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버스비도 너무 비싸고 운행 간격도 매우 길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인구 감소로 버스 기사를 못 구해 점점 더 많은 노선이 폐쇄되고 있기에 이런 환경이 경차 수요를 늘리는데 한몫하기도 합니다. 경차는 세컨드카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일본은 한 가구당 2차량 이상 보유 비율이 높습니다. 이때 경차는 세컨드카로 자주 선택되는데요. 한 대는 장거리나 가족용 일반 승용차, 다른 한 대는 근거리 생활용 경차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일본의 경차가 많은 이유는 단순히 일본인들이 검소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여러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이유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된 결과인데요. 한국에서는 경차에 대한 이미지가 제한적이지만 일본처럼 다양한 모델과 혜택이 제공된다면 경차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